오늘 설법은 이런 문화를 빚다라는 제목으로 문화사회부 의타원 이공연 교무님이 해주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지난주 저는 전화를 좀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그 전화 내용이 이번 주 중앙총부 예외에서 문화사회부에서 하는 업무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교정원은 민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만큼 저는 오늘 이 총부 예외에서 제가 문화사회부 업무를 보면서 느낀 바를 보고 드리는 보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사회부는 굉장히 세상의 변화에 민감한 부서입니다. 저희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많은 지면 뉴스를 놓고 비교 분석하며 또 좌우에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시야에서 교법에 바탕한 사회 과제를 바라보려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문화사회부는 교단과 사회와의 경계선에 서서 교단의 홍보, 공보, 대외협력, 종교협력, 통일과제, 사회활동 및 시민단체에 관한 대사회적인 총괄 업무를 문화사회부 사회과를 통해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현안 과제가 발생하면 종 목사님의 경륜을 받들어 교정원장님을 모시고 정부와 시민사회, 더 나아가 글로벌 사회와 연대의 장을 형성해가며 교단 발언, 교단의 목소리를 더 우리 사회에 넓혀가도록 업무 수행을 하는 그러한 창구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사회 업무 중에 중요 사안은 역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대외 협력 업무입니다. 정부와 종교계 실무 협의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더 큰 과제, 이것은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2년여 시간이 되는 오늘까지도 우리 국제사회가 이제는 최신 백신, 민족주의, 또 경제 민족주의 등 자국의 이익을 벗어나지 못하는 새로운 갈등과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과 영국 또 미국 등 일부 백신 선진국에서는 이미 마스크를 벗고 환호하는 사이에 지구촌 한쪽에서는 비참한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뿐 아니라 브라질 등에서는 수많은 생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빌 게이츠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코로나 재난을 당해 저희들이 바라본 사회는 이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한 현실이 되었고 또 이들이 느끼는 고통은 또한 결코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계의 사회 구원의 외침이 더 간절해지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사실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국제사회에 백신을 공평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강약 진화의 도에 따라 백신 부자국이 백신 특허를 풀어서 존경받는 강국의 면모를 보이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백신 선진국들은 각자 도생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의 시대 정신은 각자 도생은 위험천만하고 과거지향적이고 무의미하고 우매하고 목매한 것이다. 그래서 범지구적인 골든타임이 울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원불교는 우리 시대의 집단 지성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교법 정신으로 재생의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저희 문화사회부에서는 실현 가능한 방법 중 하나가 종목사님의 뜻을 받든 교정원장님을 모시고 민, 관, 종교인들의 연대회의체에 참석해서 교법 정신으로 의제를 풀어가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중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7대 종교 수장회의에서 종교 수장님들이 뜻을 모아주신 의제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빈곤 국가에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기부하자는 운동입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이미 백신 기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공익복지부의 은혜 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백신 기부 보온 사업을 앞으로 전개해 갈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는 무료로 백신을 맞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무료로 맞은 백신 값을 무자력한 다른 나라의 동포들에게 기부해서 건강한 지구촌을 빨리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구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백신 기부, 은혜 심기 사업의 본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백신 기부 보온 사업은 한국 종교인들의 연대를 넘어 아시아권 생명 존중 백신 운동으로 확산되고 국제사회에 백신 동남풍을 불리는 훈훈한 불씨로 번져가는 운동으로 전개될 거라 믿습니다. 또한 오늘 신고문에서 올렸듯이 올해는 미얀마 민중항쟁 지지 성명을 대사관을 통해 보냈고 다양한 지원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내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사실 원불교가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라는 뼈아픈 현실을 겪으며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참회를 했습니다. 원불교 둥근마음 상담소와 함께 보건복지부팀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기울이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코로나 우울증과 함께 우리 사회에 번져가고 있는 혐오차별, 기후변화 위기를 상호 협력해서 대처해 갈 수 있도록 교단의 소리를 담아 정부와 시민사회와 연대의 장을 넓히는 정무적인 심부름도 저희 부서는 하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자각하고 지구 공공의 선을 위해서 자리이타로 보온해야만이 정신 개벽의 장이 펼쳐진다고 하셨습니다. 문화사회부장으로 사회과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돌입한 시대는 자기가 스스로 잘난 체 하거나 독자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 이기적인 단체는 진리의 기운을 결코 받을 수 없겠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집단 지성은 지구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소통하고 연대하며 세상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명대에 실소하지 않는 중심을 잡아 재생의세의 사업을 펼쳐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집단 지성이다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원불교 교도님들께는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도님들은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시대를 통찰하는 그런 성숙한 정신세계의 해안을 우리는 거대한 유산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시대 정신 이미 학습된 우리는 시대 정신을 이미 학습받은 그런 종교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사회 업무를 하다 보면 원불교인으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교단을 찾는 대외 인사와 언론이 종법사님의 경륜에 함께할 수 있도록 보좌하며 교정원장님을 모시고 공부와 홍보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모두 저희가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사회과의 업무가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원불교를 찾는 세상의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알고 감사해야 하는 부서가 문화사회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문화사회부는 원불교의 사적 및 사료에 관한 문화재 관리 보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총부에는 아주 많은 사업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 목사님께서 총재직함으로 직접 지도해 주시는 사업은 단연코 원불교 성지 사업회입니다. 그리고 각 교구의 교구장님과 교회 의장님들은 성지 사업회의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맡고 계십니다. 그만큼 원불교의 창립 정신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 교단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 각 교구는 자립이라는 과제 아래 이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교화의 기반이 서서히 자리 잡혀가면 갈수록 원불교 문화유산을 교구 내에 가지고 있는 것이 각 교구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기념할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대각개교절에 대구 경북교구에서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경주 지역의 순례길을 개벽길로 소개하는 대각개교절 특집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90년 전 조송광 선지님과 함께 경주를 방문했던 대종사님의 순례길을 조명해서 대구 경북교구의 원불교 신앙의 중요성을 재구성해보자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북교구에서는 가족이 함께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 3대에 걸쳐 성지순례를 찾고 함께 사진을 찍고 또 이러한 모습을 담아서 성자의 혼을 채받는 프로그램을 가족교화 프로그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불교 성적지를 보유한 교구는 교화 스토리텔링의 강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문화자산을 중앙총부와 각 교구가 함께 관리 보존해가는 슬기로운 협업, 이것이 앞으로 교단 4대에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저희 문화사회부로 오는 문의 전화 중에 문화재에 관한 질문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교무님, 4대 성지에서 4대 성지는 알겠는데요. 성주도 성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5대 성지 아닌가요? 네, 교단은 소태산 대종사님 탄생, 부도, 대각, 재중사업 등 교단 창립 과정에 관련된 지역은 큰 대자를 해서 대성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법문을 봉독했듯이 영산은 근원 대성지이고요. 변산은 제법 대성지이고 만덕산은 초선 대성지이며 익산은 법을 전한 전법 대성지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법계가 대원정사인 선진님의 교단사적 의미가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도 성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회상이 천년의 만보사를 회상이다라고 천명한 만큼 이제 앞으로 대원정사를 탄생시키고 교단 교화에 의미가 있는 특정 지역은 성지가 되며 세계 곳곳 5대양 6대주로 유구하게 성지는 더 많은 곳으로 확산되어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사회부는 정보정산실과 함께 원불교 홈페이지에 원불교 소개란을 재오픈했습니다. 그곳에 문화재 코너를 만들어서 대성지와 성지 또 사적과 유물을 각각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교조이신 대종사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땅, 그러한 터는 저희가 성적지로 구분하는데요. 제1호는 소태산 대종사 노루목 대각터입니다. 노루목 대각터부터 13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 창립 또는 발전 과정에 가치가 있는 터는 교적이라 해서
제1호 정관평 방언사무소부터 12곳이 교단의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과 대원정사, 교단 초기 창립에 관련된 유물은 저희가 성스러운 보물, 성모라고 지정해서 제1호는 소태산 대종사 탄생가부터 16곳이 지정되어 있고요. 교단적 가치가 있는 유물인 교보는 제1호 영산성지 학원실에서부터 제15호 장수옛 정화사까지 15곳이 교단적 가치가 있는 유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도님들이 핸드폰만 가지고 가시면 성지 순례 시 어디에서든지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며 순례를 할 수 있도록 보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대각개교절에는 원불교 전서 개정 증보판 봉정이 있었습니다. 문화사회부도 정산종사님께서 최초로 정화사를 설립하시고 원불교 교전 편수에 정성을 다하셨던 교보 제15호 장수옛 정화사의 복원불사를 현재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장수 현지에서는 원형을 유지하되 간단한 숙식이 가능하고 교화단회가 가능한 그러한 기능을 살려서 개축 불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 정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원불교 중앙총부와 원광대학교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상생의 교화 관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1954년에 초기 원광대 중앙도서관은 원불교 중앙총부 유일학림의 많은 장서가 기반이 되어 도서관 기능을 확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1978년 중앙총부에서는 원불교 교전 편수 작업 사료, 굉장히 중요한 사료들이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원광대학교로 이관 협력을 부탁했었습니다. 그 아픈 경험을 살려서 중앙총부는 사료 보존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문화사회부 기록관리실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사료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원광대의 협조하에 교정원이 원불교 7대 교서 편수 기록 72종 98권과 교단 초기 기록 사진 2,500여 점을 다시 중앙총부로 이관해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 또 유물관리의 업무 또한 앞으로 중앙뿐만 아니라 각 교구와 교당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정비해 가야 할 주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문화사회부는 사회과 업무를 통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대사회로의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이 문화재 관련 업무에 통해서는 반대로 과거로 방향로를 잡고 정말 오래된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함께합니다. 마치 구심력을 우리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또 원심력을 더 멀리 그리려면 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함께 힘을 갖춰야 하는 것과 같이 이런 문화의 은혜의 빛을 더 강렬하게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적절히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문화사회부장이 되어서 종 목사님께 업무 보고를 드리러 갔을 때 우리 종 목사님께서 나는 우리 성지가 관광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행복한 화두입니다. 관광지도 물론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성스러울 성자를 쓰는 이 성지는 관광이라는 본다는 일차원적인 공간을 넘어서 사실 제가 문화사회부에 오기 전에 은덕문화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은덕문화원은 흙으로 된 마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침 청소 시간이 되면 갈퀴로 땅에 떨어진 솔잎가지를 정리하고 반듯하게 흙 위에 갈퀴로 줄을 그으면서 그 공간을 굉장히 예쁘게 저희들이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 줄을 긋는 것도 아침 자선에
다른 생각을 하면 줄이 삐뚤삐뚤해집니다. 얼마만큼 집중과 몰입도로 생활을 하는지는 그 선을 그어준 라인만 봐도 저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데요. 하루는 그 문산종 법사님께서 은덕문화원을 방문하셔서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껄껄껄하고 웃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대종사님도 직접 보지 못한 후배님들이 대종사님께서 옆에서 직접 지도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마당을 정갈하게 이렇게 정리해 놨을까 그러시면서 한박웃음을 지으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해도 대종사님을 친견하신 제자 그런 스승님들부터 제가 받들 수 있었던 최고의 칭찬이자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처럼 전방위적인 영역에 걸쳐서 원불교만의 그 이런 문화를 빚어내는 그런 문화가 너무 중요한데 이게 이제 문화사회부의 가장 메인 업무이기도 합니다. 이 문화 전반에 관한 업무는요, 사실 소리도 없고 굉장히 조용합니다만 파급력은 가장 강력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초창기 교단 생활에서 아무리 공공한 생활 속에서도 꼭 하셨던 프로그램이 있으시죠? 깔깔대소회입니다. 이 공동체, 수도하는 공동체에도 즐거움이 늘 넘쳐야 한다. 그 즐거움이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셨었습니다. 재주가 없는 제자에게는 대각전에서 어때요? 오른쪽으로 구르고 왼쪽으로 구르고 떼구르르 떼구르르 굴러서 함께하는 동안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정 재주가 없으면 구르는 거라도 시키셨던 그 예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위 놀이를 할 줄 아는, 놀 줄 아는 제자를 학습시키고 싶으셨던 대종사님의 뜻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21세기형 인간은 호모 루덴스라고 부릅니다. 루덴스는 유의할 줄 아는, 놀이를 할 줄 아는 인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죽는다. 죽으면 묻어야 한다라는 무덤의 기능만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류 역사의 그 자산인 피라미드라는 유산이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에게 노동은 그 노동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독립적이고 또 자유로운 의지, 또 즐길 줄 아는 행위가 살아날 때 비로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그 잠재 능력 이상의 보람된 일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4월 달은 업무가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기동력이 떨어졌었습니다. 많이 지쳐 있었던 때 제가 우연히 접한 책이 이제 나는 나의 노동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는 책을 읽다가 혼자 펑펑 울은 적이 있습니다. 작가분이 묻는 거예요. 작가분이 노동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노동을 없애는 것이 구원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노동은 없앨 수 없습니다. 노동의 질을 바꾸는 것이 우리 사회 구현이죠. 일이 힘들다고요? 그럼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일을 즐길 수 있어야 거기에서 재생의세가 실현되는 거겠죠. 우리가 김연아 선수의 피겨 경기를 볼 때 굉장히 많이 환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늘 인터뷰할 때마다 나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경기가 아니라 다만 그 시간을 즐깁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도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리라 말씀을 하셨죠. 삶에서 의미와 가치도 중요합니다만 멋을 알고 흥을 낼 줄 아는 즐거움이 법렬을 일으켜내고 열정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성불재중은 고난의 행군이 아닙니다. 성불재중은 잘 놀 줄 아는 수행
고수들의 이런 문화 창달 전시관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화 창달의 놀이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화 창달에 필요한 것은 정말 요즘 젊은 친구들 말처럼 액티비티하고 에너제틱한 그런 열정이 넘치는 진리와 놀이를 할 줄 아는 사람, 진리를 갖고 놀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올 때 우리 내부에서 이 활불도량은 펼쳐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좀 전에 여러분이 법어봉독하셨듯이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으로 창작하신 법신불 일원상을 불멸불후의 예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의 후예인 너희들 이 거룩함을 말과 글로 또 노래와 춤으로 그림과 극으로 꽃피워 이런 문화를 크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문화사회부에 단체 등록된 원불교 문화예술인 총연합회는 10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문인협회, 사진인협회, 음악인협회, 미술인협회, 국악인협회, 다인협회, 꽃예술인협회, 서예협회, 커피문화협회, 콘텐츠랩협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원불교 예술인들이 이런 문화 텃밭을 지금 열심히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대각개교절을 전후로 1년간 준비한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이 조용히 총부 곳곳에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그 문화예술 전시를 보는 여러분들의 안목은 이미 출가율을 넘어서 대각요로의 경지를 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런 문화는 이제 2세기를 접어든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TS나 또 싸이, 봉준호, 윤여정 씨처럼 동무대를 놀 줄 아는 그런 분들과는 차별화되는 아직도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그러한 준비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녀를 키울 때도 청소년기까지는 의무 교육 기간이 필요합니다. 원불교가 2세기를 맞이해 진행되는 교단의 문화 행사, 또 콘텐츠 공모전, 이제 교도님들도 자녀를 키우듯 더 많이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훌륭한 이런 문화를 빚어내는 그런 인재들을 함께 지금은 우리가 협력해서 키워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말 큰 문화 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역사를 가진 크리스찬들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시작할 때가 기독교 공인 336년 로마 제국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2565년의 역사를 가진 불교가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것이 551년 신라 진흥왕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우리는 K-팝, K-컬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흥이 많고 놀 줄 아는 한국에 세계가 열광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입니다. 한 성자의 탄생일인 육신의 생일 축하를 넘어서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공적 유산을 온 인류에게 선물한 대각개교절의 기념 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세계화시켜 나가야 될지 이게 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문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336년보다 불교의 551년보다 훨씬 앞당겨서 우리는 더 크게 세계인과 함께 깨달음의 축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함께 해보면서 오늘 2층에 계신 예비 교무님들을 앞으로 4대를 준비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인재들이신데 여러분들이 이 과업을 함께 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믿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선대 어른들께서 이런 문화는 열린 문화로 하나로 어우러져서 은혜와 평등,
균등 진급하는 세계를 열어가는 문화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철학을 소유한 문화 예술인들이 많아야 시대를 리더할 수 있다라고 부촉해 주셨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정말 문화사회부는 오래된 미래에 진리적 화두를 던지는 길에서 정말 부족한 역량입니다만 즐겁게 채워가려는 노력을 오늘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그리고 열정적인 응원,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를 가지고 놀이할 줄 아는, 진리와 놀 줄 아는 자기 문화 개발, 이 점을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